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4대강의 보호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서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몇 개 보의 물을 이제 방류하고 물을 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가뭄에 물을 뺀다. 벌써 천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4대강 보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 공장에서 그 보의 물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물 빼면 안 된다고 지금 벌써 반대하고 난리고, 환경단체 뭐 이런 4대강 보호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물 빼라고 난리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논평을 했습니다. 녹조의 발생 원인은 질소와 인 성분이 있는 생활하수, 축산 폐수 등 오염물질이 하천에 스며들어 고온 다습한 물과 만날 때 발생합니다. 녹조가 왜 생기느냐? 물을 가둬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속에 질소와 인 성분이 있는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4대강 지류, 지천 등 비점 오염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녹조가 없어지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류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 축산 폐수 이것을 다 정화하는 시설을 해야만 녹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강물의 유속이 4분의 1 정도 보호 때문에 느려졌다고 녹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이 보호가 생긴 다음에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가두니까 한 4분의 1로 이제 강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늦게 강이 흐르니까 거기에서 녹조가 생긴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뭘로 이렇게 근거를 댔습니까? 소양댐이 평균 232일 동안 물을 가두어 두어도 녹조가 없는 것. 232일이면 거의 1년 3분의 2 가까이는 물을 가둬놨는데 그래도 녹조가 안 생긴다. 왜요? 거기 상류에 생활하서 축산 폐수 안 들어오도록 다 조치를 취해놔서 그런 것입니다. 산 밑에 있는 저수지도 1년 내내 물을 가두어 두어도 녹조가 없습니다. 그 진짜 그래요. 저수지에 녹조 안 생기거든요. 계속 가두어 두어도. 그 왜 그러냐? 오염물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대강 지류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4대강에 이제 그 가지 하천들 여러 곳에 이렇게 하천 거기에 들어오는 축산 폐수 생활 오수 뭐 공장 폐수 이것을 차단해서 정화하고 맑은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30조 이상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니까 결국은 4대강 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더군다나 이제 유속이 좀 빨라지고 물이 많이 흘러가면 희석이 되는데 희석이 좀 덜 되니까 녹조가 좀 더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4대강 보로 인하여 4대강 보가 16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이 16개의 보로 인하여 홍수와 한해가 없어졌습니다. 그 4대강 주변에는요 홍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뭄도 없어졌어요. 이건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증명됐죠. 작년에 지금 오죽 급했으면 그래 4대강 그렇게 반대하던 충남 지사 안희정이가 다 4대강 물 좀 끌어다가 우리 가뭄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쪽팔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반대하고 4대강 하면 안 된다고 앞장서서 반대한 그 사람이 자기 쪽팔린 도 모르고 당장 뭐 물이 없어 난리니까 4대강 물 좀 끌어 왔어야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금년에도 이거 벌써 가뭄 들어가지고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 4대강 보를 뭐 없앨 수도 있다고요. 참 이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계속 하면 이게 될까 이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런 건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한해가 없어진 것만 해도 1년에 수십 조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홍 지사는.
1년에 수십조. 1년에 수십조. 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뭄에 물, 어설픈 환경론자들의 무지한 주장을 받아들여 4대강 보를 허물자는 정책은 무식한 소치. 이 정의당, 이게 뭐 심상정에는 뭐 4대강, 내가 집권 하면 4대강 보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도 이걸 4대강 보 없앨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지금 없애는 것을 포함해서 다 검토한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낙동강변에서 자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낙동강변에서 자라가지고 물이 적게 흘러도 폐수가 안 들어가면, 오염물질 안 들어가면 녹조 안 생긴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하면서 녹조가 왜 생기는지 연구해서 잘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시작부터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적인 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4대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헛발질을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정책을 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죠. 남북 관계를 다시 재개하겠다, 복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 오이사 조치는 북한 지원 금지 조치죠.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북한 지원을 금지하는 이 조치를 취했는데 그거 이제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유명무실화해야 돼. 무슨 유명무실화예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박살 내려고 달래는데 어떻게 그 오이사 조치가 유명무실화됐습니까? 친북 정권의 통일 외교안보 특보니까 이따 소리 하는 거죠. 북핵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북핵을 없애는 것이 다음 문제라고. 북핵이 가장 위험한데 그건 다음 문제라고. 별로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 미사일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사일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상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면서 북한을 안심시켜서 대화를 해서 풀어겠다. 이게 바로 햇볕 정책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응?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어려우니까 도와줘서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자. 햇볕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평전동화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나서가지고 총대를 메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해서 밀어붙일 태세로 있는 것입니다. 친북 정권인가 어떻게 하든지 북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이제 실천이 되면 어떨까요? 미국은 북한을 돕는 거 절대 반대죠. 중국이 북한을 돕는 것까지 미국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돕는 것도 못 돕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북한이 돕는 거 못해요. 그 북한의 돈줄을 끊어가지고 미사일 핵무기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돕는 일을 한다. 미국이 말려도 계속 우리는 돕겠다.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가서 결국은 미국이 반대하는 북한을 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반대하는 일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 개발 이걸 완성하기에는 절대 안 놔둘 거죠.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폭격해서라도 그 시설을 다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폭격을 미사일 시설, 핵 시설에 폭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절대. 반드시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날릴 겁니다. 어차피 다 이판사판이라고 하면 그건 날리면 그 이전에 미국 시민들은 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 철수시켰을 것이고, 됐을 것이고, 결국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장사정포가 떨어질 텐데, 서울은 무방비 상태로 장사정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없으니까요. 그럼 서울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거 휘청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문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래도 끝까지 북한을 돕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 편이 아니구나. 미국 편이 아닌데 뭐라도 도와주냐? 아닌데. 내 편이 아닌 적의 편을 도와주는 것은 곧 적을 도와주는 거니까 미군 철수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미군 철수. 왜 미군 철수 하라고는 또 운동 안 하겠습니까? 참은 미군 철수, 반미, 이거 시위하겠죠. 촛불 들고.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제2의 월남에 대해서 우파들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해도 안 한다. 이렇게 해도 미국이 안 하고 그래도 한번 한국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써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한국의 경제 제재를 가하겠죠. 경제 제재. 북한을 못 돕도록 경제 제재. 미국은 경제 제재 할 카드가 많죠. 미국 자본 빼가도록 종용을 해대고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다시 IMF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비참한 고생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와서 당장 일본 위안부 문제 합의하는 걸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압력 넣겠죠.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 끌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 안 좋게 하면은 한미동맹, 한일동맹이 다 문제가 되니까 빨리 해결하시오. 안 하면은 제재하겠소.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장 합의하는 거 보십시오. 이번에 또 미국을 반대하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대북 정책, 대북 압박 정책을 반대해가지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지원하고 금강강등 재개하고 또 김대중 씨처럼 그냥 북한에 돈 갖다 퍼주고 몰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미국은 한국의 경제를 제재하는 카드라도 쓸 것입니다. 그 고통은 누가 다 당합니까? 국민들이 당해야죠. 이런 지금 위중한, 엄중한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더구나 이제 유속이 좀 빨라지고 물이 많이 흘러가면 희석이 되는데 희석이 좀 덜 되니까 녹조가 좀 더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4대강 보로 인하여 4대강 보가 16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이 16개의 보로 인하여 홍수와 한해가 없어졌습니다. 그 4대강 주변에는요, 홍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뭄도 없어졌어요. 이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증명됐죠. 작년에 지금 오죽 급했으면 그래 4대강 그렇게 반대하던 충남 지사 안희정이가 다 4대강 물 좀 끌어다가 우리 가뭄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쪽팔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반대하고 4대강 하면 안 된다고 앞장서서 반대한 그 사람이
자기 쪽팔림도 모르고 당장 뭐 물이 없어 난리니까 4대강 물 좀 끌어 왔어야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금년에도 이거 벌써 가뭄 들어가지고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 4대강 보를 뭐 없앨 수도 있다고요. 참 이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계속 하면 이게 될까? 이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런 건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한해가 없어진 것만 해도 1년에 수십조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홍지사는. 1년에 수십조. 1년에 수십조. 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뭄에 물. 어설픈 환경론자들의 무지한 주장을 받아들여 4대강 보를 허물자는 정책은 무식한 소치입니다. 이 정의당 이게 뭐 심상정에는 뭐 4대강 내가 집권하면 4대강 보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도 이걸 4대강 보 없앨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지금 없애는 것을 포함해서 다 검토한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낙동강변에서 자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이렇게 근거를 댔습니까? 소양댐이 평균 232일 동안 물을 가두어 두어도 녹조가 없는 것. 232일이면 거의 1년 3분의 2 가까이는 물을 가둬 놨는데 그래도 녹조가 안 생깁니다. 왜요? 거기 상류에 생활을 와서 축산폐에서 안 들어오도록 다 조치를 취해놔서 그런 것입니다. 산 밑에 있는 저수지도 1년 내내 물을 가두어 두어도 녹조가 없습니다. 그 진짜 그래요. 저수지에 녹조 안 생기거든요. 계속 가두어 두어도. 그 왜 그러냐? 오염물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대강 지류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4대강에 이제 그 가지 하천들 여러 곳에 이렇게 하천 거기에 들어오는 축산 폐수 생활 오수, 뭐 공장 폐수 이것을 차단해서 정화하고 맑은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30조 이상이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니까 결국은 4대강에서 녹조가 발생.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4대강의 보호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서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몇 개 보의 물을 이제 방류하고 물을 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가뭄에 물을 뺀다. 벌써 천반양론이 뜨겁습니다. 4대강 보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 공장에서 그 보의 물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물 빼면 안 된다고 지금 벌써 반대하고 난리고, 환경단체 뭐 이런 4대강 보호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물 빼라고 난리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논평을 했습니다. 녹조의 발생 원인은 질소와 인 성분이 있는 생활하수, 축산 폐수 등 오염물질이 하천에 스며들어 고온다습한 물과 만날 때 발생합니다. 녹조가 왜 생기느냐? 물을 가둬 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속에 질소와 인 성분이 있는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4대강 지류, 지천 등 비점 오염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녹조가 없어지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류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 축산 폐수 이것을 다 정화하는 시설을 해야만 녹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강물의 유속이 4분의 1 정도 보호 때문에 느려졌다고 녹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이 보호가 생긴 다음에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가두니까 한 4분의 1로 이제 강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늦게 강이 흐르니까 거기에서 녹조가 생긴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